시작합시다. 여신님 센터로 저기 부의원 보냈잖아. 직접 표현을 좀 못해줄 것 같아서. 유키님 마음 어때요? 저는 그냥 좀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들어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울거나 그러진 않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도 식사라도 잘한다고 하니까 아시면 돼요. 뭐 한다고요? 식사라도 잘하고 아, 네. 하니까 저 지금 엄마 집에 있거든요. 엄마가 식사는 거의 강제로 먹히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래요. 잘했네. 네. 엄마 집에. 엄마한테 말도 했어요. 애인이었다고. 엄마 뭐라셔요? 엄마가 놀랬죠. 놀랬는데 제가 뭐 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 크게 놀라지 않고 의심했다고 그러고 엄마는 마음 아파하시고 엄마도 네. 여신님은 어땠는데? 본인 마음 본인 마음 좀 표현 좀 해줘봐. 그 당시는 반님만 생각났어요. 이때 그거 봤을 때는 많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근데 이제 걔님 딱 보니까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내려올 것 같은 느낌. 그 이제 사진 올렸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나라 장례 끝나고 네. 그때는 이제 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그다음 걔님 그다음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래요. 그 당시에는 걔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 그 돈도 이제 제가 보낸 거 이제 누구 쪽으로 보내야 되냐고 여쭤보고 그건 모르겠다고 센터에서 그때 걔님도 안 보이고 그냥 반님만 보여가지고 나중에 그다음 걔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방금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네. 걱정해주니까 위로가 돼요. 네. 네. 이제 명찰 보는데도 이제 마음이 이제 울컥 박는 명찰인데. 밤님 명찰? 네.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보지 마? 마음이 이제 막 울면 되지. 왜 그것도 밤님 명찰 줘봐. 왜 밤님 명찰을 보지 마. 봐야지. 그럼 이거 보지 마. 봐야지. 근데 좀 보면 어떤데 마음이요? 좀 그냥 그 회사 다닐 때도 힘들어하고 했더니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근데 이제 툭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 안 보여요. 본인이 표현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게 이제 너무 표현 안 하는 것도 이거는 옆에 사람 눈치를 못 채겠구나 하는 이런 그런 안타까움 이제 좀 불쌍하게 생각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동전이라고 또 이렇게 보여질까 봐 동동이가 보여주면 어때? 본인 슬픈데 사람들 다 비슷해요. 마음 저도 그래요. 마음 아파요. 불쌍하고. 여신님이 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뭐 잘못 봤나 지금? 그 평소에는 이제 제가 밴드를 잘 안 보는데 그날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지금 놀리는 줄 알고. 근데 그다음 켈님 글 그다음 미리 보고 아 이게 맞구나 이제부터 그래. 저 루카님도 많이 놀랄 것 같은데. 그때는 엄청 많이 놀랐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도 잘 안 믿겨요. 머릿속에는 계속 언님 얼굴이랑 말하는 목소리랑 이런 게 나한테는 그대로 있는데 언님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래도 그 가족들이 물건을 좀 가져간다고 저희 집에서 그 바로 집에 갔었어요. 병집에.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김에 저도 이제 엄마 집 가야 되니까 저도 물건 좀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이 피자 좋아했으니까 피자 시켜가지고 밥도 먹고 정리를 좀 하는데 저 이따가 뛰쳐나왔어요. 너무 막 거기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병집에? 네, 아니 음식 쓰레기 이런 건 좀 비워놔야 돼서. 그러지.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숲을? 오늘? 몇 시에? 저는 상관없는데 숲을 언제 돼요? 오늘 개인은 쉴게요. 그리고 끝나고 가자. 잠깐 끝나. 끝나고 바로 그래요. 응급실 갈 때 진짜 너무너무 아파했거든요. 응급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부터 계속 체하는 거예요.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하는 거야. 계속 토하고. 그래서 제가 자니까 저 자는 거 안 깨우고 혼자 손을 따겠다고 집을 다 이렇게 그 바늘 있잖아요. 찾느라고. 없는 거야. 없어서 못 따가지고 그 뭐 다른 걸로 따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행히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바늘 찾아달라고 바늘 땄는데 소용이 없고. 그리고 계속 그냥 죽을 것 같다고 계속 그랬어요. 응급실에서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중환자실 들어간 밤에도 자꾸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대요. 네. 여기 있기 싫 집에 가고 싶다고 자꾸 나가려고 해서 그 묶는 거 해놨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수에 꽂아놓고 자꾸 빼려고 그러고 자꾸 가려고 그러더라고. 진짜 왜 말을 안 해? 나는 몰랐는데 막 혈변도 막 계속 봤었대. 그거를 구급차에서 그 구급 대원이 물어보니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씨 말을 해야지 진짜. 진짜. 그러니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했구만. 그런 거예요.
뿔리님은 좀 어땠어요? 얘기 듣고 밴드 보고. 그렇게 그런지 몰랐으니까. 네. 그 전날 제가 카톡을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방문하고 전날? 금요일날. 금요일날? 네. 그래서 그냥 추석 때 받은 음식 많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해주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난 추석 때 음식 많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뭐 집에 나중에 한번 놀러 가게 초대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전혀 그런 기색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안 나오고 그래서 아팠나 보다 했는데 좀 밴드를 좀 자주 들어가 봤는데 계속 K님이 올려주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고 했을 때는 이제 K님한테 연락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갔다고 하니까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K님한테도.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동안은 옆에서 지켜주고 해야 되니까 기운 내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갔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 날이 이제 노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뭐 하기가 좀 힘들고 집에 식구들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그날따라 유난히 좀 우울한 영상들이 자꾸 유튜브에 걸리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집단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슬픔도 슬픔이지만 또 사람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 오늘은 꼭 나가고 싶었어요. 오빠 생각은 안 나요? 오빠요? 저희 큰오빠? 응. 큰오빠 생각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요. 네, 큰오빠를 뭐 지금 혼자서 걸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강을 막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때 뿔리님이 저 네. 응급실 가고 나서 저한테 연락해서 네. 오빠 때문에 그 마음 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 잘 안다고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네네. 그건 제가 이제 고3 때였고 오빠는 워낙 유중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몰려 있었고 이제 엄마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저는 이제 좀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봐서 얘기했어요. 네. 연락해줘서 좋았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고마워. 빈소에 도와주고.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가까이 있진 않았지만 혜인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네. 사람들이 케이님 걱정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런 건 좀 어때요? 좀 위안이 돼요. 네, 위로가 돼요. 좀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런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 애인도 죽었던 적이 있고 아빠 상도 치렀고 그래서
힘든 마음이지만 이게 낯설진 않아요. 그리고 응급실 가고 막 그럴 때도 옛날에 그 애인 죽었을 때 그때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비슷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라는 걸 좀 알겠고 제가 마음이 힘들고 지금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을 거라는 것도 좀 알겠고 이게 이별이라는 것도 좀 알겠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엄청 저 걱정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내가 무너지고 막 밥 못 먹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진 않아가지고 그게 좀 뭐랄까 기분이 이상하긴 해요. 밤이 항상 아프거나 좀 힘들면은 뭐 말도 안 하고 뭐 요구하는 성격도 아니니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면 자기도 도움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냥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나도 막 같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약속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나는 나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자기도 그걸 보면 안심이 된다고 그 얘기가 계속 떠올라서 그래 나도 지금도 분명히 그걸 바라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최대한 잘 지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마음 들으니 되게 좋다. 네. 밤님도 원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네. 제가 핸드폰을 그 오빠 와이프 있잖아요. 새언니한테 줬는데 새언니가 그걸 카톡을 보더니 누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누쌤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돈이 그렇게 없었으면 우리한테 달라 그러지 왜 생판 남한테 그걸 계속 달라 그러냐.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연락을 맞아요. 네. 그래도 사람도 진짜 많이 오고 200명 넘게 왔어요. 그래. 화환도 엄청 많고. 그래서 외롭진 않았겠구나 싶었어요. 그 영상만 보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좀 힘들어하고 내 남자 한 명 갔어. 영상만 보던 친구인데. 김수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밤님이 그 친구들도 센터에 많이 소개해서 밤님 친구들도 많고 또 합창한 사람들도 많이 갔을 거고 맞아요. 또 집단도 여러 개 해서 집단 사람들도 많이 갔을 거고 다다음 주가 밤 생일이에요. 그때 좀 힘들 것 같아요. 호수님은 좀 어땠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그 카페에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루카님 이제 만나러 왔는데 그때 케이님이랑 루카님이랑 몇 분 계셨었고 그 카페에서 잠깐 얘기한 적, 인사한 적이 있어서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놀랐죠. 근데 이제 루카님이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저는 이제 루카님이 집단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정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걸 몰랐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갈 때마다 좀 싸우고 오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뭔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고 정도 나누고 인간적인 곳이라는 걸 이제 지난주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소식 듣고 나서 이제 밤님과의 역한님이 이제 밤님과 뭐 어땠었다 뭐 옛날에 잘 챙겨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되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되게 뭐랄까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건 사실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아직까지 겪어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제가 겪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랄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때 엄청 슬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더 가까운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근데 또 아까 K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 힘들진 않다라고 하셨던 게 뭔가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솔직히 여전히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K님. 걱정되는 마음 들으니까 좋아요. 네. 또 쌤은 어때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당연히 뭐 응급실 뭐 갔다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분은 좀 많이 아프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연명치료 안 하기로 했고 그랬을 땐 좀 이렇게 갔다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나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처음에는 괜찮기도 하고 안 괜찮기도 하고 마음도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도 갈 수 있지. 그래 이렇게도 가지. 뭐 이랬다가 그러니까 맘님이 이제 고시원 가서 살았잖아. 그때 내가 퇴사를 그냥 하려고 했어야 되나?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랑 싸우고 있어.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일요일 아침 병원에 일반 의원에도 갔는데 그 의사도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본인도 몰랐고. 그래서 누쌤이 그렇게 생각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담자 중에 죽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살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 그래 내담자 중에 죽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뭐 자살 시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책임지고 가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갈 거면 그냥 좀 그래도 되지 않나? 그냥 대출 좀 계속 받고 남의 돈 쓰고 이렇게 좀 가다 되지 않아? 몰랐으니까. 에휴. 이렇게 크게 울어. 무슨 마음일까?
제일 걱정됐던 사람이 K님이랑 저거든요. 어머님이 고시원 들어갈 때 회사 그만두라고 그때 얘기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도 뭔가 담임한테 얘기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카드 대출 이런 생각하면서 씨발 그냥 돈 쓰고 가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나. 왜냐면 같이 집단 나누면서 계속 책임감 있게 살라고 내가 걔한테 그랬으니까 걔가 되게 무책임하고 막 약한 애 같아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그걸 다 참을 정도로 책임감 있고 강한 애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그냥 좀 더 편하게 있으라고 말을 해줬어야 했나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뿔리님 동금이는 아직 모르죠? 얘기해줬어요. 얘기했어요. 좀 통화하다가 솔직히 나중에 얘기해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얘기해줬고 나중에 케이님한테 연락드릴게요. 네, 저랑 비서에서 통화했었고 자기도 많이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네. 나나님은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저 있는 수요식단에서 또 본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수요식단에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랑 본인이 있었던 데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랑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케이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케이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케이님이 의사가 정상적이래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케이님이 한 말을 생각해보면서 아 내가 지금 케이님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케이님을 찾아가서 케이님한테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케이님이 또 사람들을 뭔가 달래주고 우는 사람들을 이제 뭔가 많이 이거 이런 마음이 괜찮으니까 생각도 들었는데 또 케이님이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나누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오면서 케이님이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케이님이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케이님은 힘들 때 뭐 꼭 힘들 때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물론 케이님이 뭐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 뭐 대성통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된다기보다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케이님이 밥도 못 먹고 있다고 하거나 좀 맨날 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너무 힘들지 이렇게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고 뭐 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지. 근데 제가 그냥 가장 걱정되는 건 죽고 싶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옛날만큼 그게 강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나의 기본 정서가 되게 자살 충동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사라진 지가 좀 됐고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그렇게 많이 뭐 그냥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정도지 막 그게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전보다는 뜬다고 하는데 뒷단도 같이 하고 관계도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 같이 살기도 했고 그때 그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 너무 다르고 맞아. 되게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수요일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저도 때때로 비현실감을 좀 느끼는데 게임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게임인 블로그를 읽으니까 너무 와닿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맞아요. 현실감은 별로 없죠. 그냥 당연히 수업 끝나면 나 수업 끝나니까 집에 간다고 연락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당연히 지금 어디 잠깐 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감은 진짜 별로 없어요. 전 3년 내에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엄마 아빠는 계속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약간 의아해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사실 연명치료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게 좀 많이 미안했었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도 없어서 그거를 느끼는 게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방금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앞으로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감정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 때가 당연히 감정은 다른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힘들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뭐라고 좀 위로를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 형님? 저한테요? 만약에 좀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뭐 꼭 말이 아니어도 뭐 뭔가 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툭툭 해주거나 그냥 밥 먹었냐고 뭐 그냥 그렇게 물어봐 주는 말들이 도움이 되고 그냥 물어봐 주는 말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뭐 마음이 어떤지 그런 거 물어봐 주는 말들이 도움이 되죠. 혹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나 모르겠어. 난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다음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는데 벌써? 대단하다. 다음에는 건강한 사람 만나라고 야,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누가 들어도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새언니도 유선 씨도 얼른 다른 사람 만나셔야 되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세언니는 그럴만하지. 아 그런가? 세연이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새언니가 얘기하면 그래, 좀 낫긴 한데. 그쪽 가족이니까.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 우리 엄마는 저 엄마한테 말했거든요. 애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자 만나지 말라고. 앞으로 발 빼래. 나 보고. 케이님이 이렇게 웃어서 참 다행이라는 것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나는 이제 많이 울라고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래 그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스스로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 와중에 어떻게 내가 케이님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근데 저는 케이님이 이렇게 슬플 때는 당연히 울겠지만 슬프지 않은데 억지로 울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참 많이 바랬거든요, 진짜. 저도 처음에 이제 밤일 아프다 그랬을 때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딱 듣고 나니까 너무 이제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에 저 스스로 자책이 들어오고 걔가 계속 퇴사하고 싶고 일하기 싫어 했었는데 뭐 제가 어떤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밤님이 너무 늦게 퇴사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걔네가 오죽할까 옆에서 같이 보면서 가능한다고 했고 돌본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그리고 이제 그날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장례식 끝나고 나면 혼자 있으면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이랑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어떤가 했는데 일단 집단원들랑 계속 같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얼핏 집단에서 케이님이 예전에 남자친구가 자살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참 그렇겠다. 또 이번에 물론 자살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다른 사람 같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첫날에 제가 그 전날 많이 울었어요. 사실 오히려 죽은 날보다 그러니까 죽기 전보다 너무 가고 싶은데 계속 못 가고 있었으니까 상황이 그러다가 이런 말을 여기서 어떻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밤님을 본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그 오래된 데다가 장례식장을 가서 영정사진을 봤는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 매치가. 그래가지고 혼란스럽겠구만. 네, 내가 지금 누구 장례식에 온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가기 전에 분명히 밤님이라고 머릿속으로 이러고 있다가 또 영정사진이 이게 맞아요, 좀 옛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밤님에게 시신을 되게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보여달란 말은 못하고 이제 왔는데 밤님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밤님이 나한테 미진님 보기 위해서 힘든데도 왔었다 집단에 왔어. 그 얘기가 되게 딱 떠오르는데 저는 밤님하고
이게 퇴사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같이 시간 지내면서 친해질 생각? 예전에 너무 미안해. 시간이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닌데 너무 그랬어. 하여튼 너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일하면서도 회사에서 내 밤님이랑 케이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 나 혼자는 또 살아갈 테니까 살 테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을 더 주고 밤님 너무 외로웠을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눈물도 나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냥 내가 이상한 건가 오히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냥 K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슬플 때 울고 그냥 마음 괜찮으면 그냥 웃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괜찮아요. 요즘 좀 K님이 워낙 가까운 사람들은 죽음을 좀 많이 경험했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걱정됐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되게 힘들어했었고 그래서 암님 떠나고 나서 K님이 또 이렇게 비슷한 고통을 좀 겪어야 한다는 게 요즘 마음이 좀 아프고 걱정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밤님과의 지금 밤님 떠나고 나서의 가정이나 관계들이 어떨까요? 아무튼 잘 K님이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되게 마음이 많이 놓여요. 마음이 밀리고 거지 같긴 해요. 계속 중환자실에서도 계속 생각이 들잖아.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설마 내 인생에 2번 뭐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 2번 있다고? 그래서 거지 같긴 해. 저도 미실님이 얘기한 마음이랑 좀 비슷해요. 저도 사실 영상사진 보고 좀 그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은하신 블로그에도 밤님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참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님하고 가까이 지내지를 못했구나. 좀 더 가깝게 지냈으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 몇몇 장면들이 좀 많이 생각나. 예전에 저 술이랑 뛰러 맞아. 그날 생각나. 뛰러 이제 저는 밤에 10시 뛰니까 순비동이 센터에다가 차 세워놓고 밤은 나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뛰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수풀이랑 저랑 이제 밤도 같이 가면 좋은데 뭐 같이 그냥 걸어도 좋고 같이 뛰면 더 좋고 그래서 좀 잠깐 나오라고 했는데 얘가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나 괜찮다고. 수풀이 진짜 거의 붙잡고 매달렸어. 잠깐만 1초만 나오라고 1분만 진짜 잠깐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밤에 나중에 화를 내면서 왜 사람을 막 이러냐고 그날 나한테도 이제 성질 부리고 막 집에 가는데 왜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니? 나는 쓸데없는 생각이야. 안 됐었던 거야. 그냥 그 본인 고집이 그런데 못했을걸요? 그날 차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그게 안 됐는데 수풀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안 됐어. 그때는 언제쯤이에요? 언제지 그게? 여름쯤이었어요. 한 3개월쯤 전? 우리 기념일이었거든.
안 됐어. 그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요? 절대 안 나와, 절대.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마음이 편했거든요. 왜냐면 걔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27살이었는데 약간 우울증도 있었고 알코올 문제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하기 바로 전날에도 집에 와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식구들이랑 장을 보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먹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다음날 오피스텔에서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한 거예요. 저는 그때는 사실 걔 마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편안히 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모도 처음에는 이렇게 거의 이제 실신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들도 나중에는 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밥이 넘어가더라, 잠이 오더라 이러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밤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이제 막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었던 거예요. 그 연명치료를 안 했다는 게 이게 마음에 계속 걸려서 왜 가족들은 부모들이 연명치료 안 하셨지. 그래도 그냥 단순히 숨만 붙어 있는 거에 불과한 걸까 정말. 그래서 이제 좀 나이도 아직 젊고 아직 그런 게 이제 그 부분이 의아하면서 좀 더 같이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케이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밤님이 혼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어땠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랬어요. 좀 웃긴 생각이긴 한데 얼마나 웃긴가 보죠. 내 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내 나름대로 밤님의 혹을 뗄 수 있는 의식을 좀 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 밤님이 물을 떼어줘요? 혹. 혹이 있어. 가슴에 크게. 종이형이 그냥 같은 거야 밤님한테는. 가슴. 수술하고 싶어 했거든요. 케이님 수술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해준다 그랬지. 케모 진짜 절제 수술. 그래. 마음으로라도. 화장했으니까 뗀 거죠? 떼고 왔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랬을까. 나왔던 어디 있어요? 이천에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멀어서 만만하고. 아니 그것도 너무 웃겼어. 그 납골당이 그거 알아요? 남묘 호랑캐큐 알아요? 알지. 같이 살던 언니가 그걸 그거였어요? 그 약간 일본 불교 같은 건데 그 밤내 외가가 대대로 거기를 믿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신자하면은 좀 싸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납골당도 거긴데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가서 이게 뭐 묻기 전에 의식을 하는데 그게 진짜 너무 문화 충격인 거야. 계속 반복하죠. 남묘호랑캐큐 그러면서 막 그 법화경을 일본식으로 일본 발음으로 낭독을 하는데 너무 진짜 너무 웃기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근데 웃을 수는 없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사제 같은 사람이 읊어주는데 그 뒤에 이제 이모님이 그거를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이 읽는 거야. 엄청나던데? 그래가지고
다들 웃음 참고 있는데 새언니가 웃는 거야. 세연이 좀 독특하시다. 새언니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그거 보니까 더 웃기고. 그리고 나 거기 앞에 저기 방 영정 사진 있는데 걔도 왠지 웃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얘도 분명히 이거 들었으면은 뭐야 이거 이러고 약간 이랬을 것 같아서 그 순간에 진짜 너무 블랙 코미디였어. 아무튼 나꿀당 가면 놀라지 말아요. 혹시 가면은 그 동교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방문만 해도 되긴 하는데 갈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거기 분위기가 좀 다른가 보죠? 좀 약간 홀리해요. 성스러워요. 마치 이렇게 그 극락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막 물도 막 이렇게 막 해놓고 아무튼 그 되게 희한해. 육가님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뭘요? 아까 그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같이 반복하는 거. 사는 그거여가지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기도할 때 꼭 반복해야 되거든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좀 희한한 데 있어요. 언니도 집안이 그거였다고. 아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계속 해야 돼. 뭘? 뭘요? 공개 입단을. 네. 밤님이 이제 여기서 갔기 때문에. 왜요? 왜? 그래? 그런 생각 안 드나? 나왔으면. 어떤 생각이야? 생각해보지는 그 않았는데. 연결고리를 알고 싶어요. 그 생각과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담님이랑 함께 할 수 있게? 좀 그런 거지. 그래. 그만할 생각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계속 해야겠네 하는 거 처음 알았고. 그래서 좋다. 저는 옛날 괜히 보통인 게 집단원들이나 사람들이랑 막 같이 있을 때는 제가 놀다가 혼자 남았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되게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때 근데 혼자 있지 말라 그랬어. 네. 같이 웬만하면 혼자 있지 않고 저희 엄마가 진짜 불안도가 심하기 때문에 오디오가 기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고맙더라고. 그래도 고마울 때가 있구나. 이게 참 그렇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엄마 집 갔다 오면 아프거든요. 깃발이어서 아플 잔소리 엄청 정도인데 하시죠. 장난 아니지 지금 막. 세상에. 뭘 생각할 겨를이 없어. 다야, 그냥 쓸 때가 있어. 내 말이 이것도 쓸 때가 있구나. 어머니께서 만약에 좀 배려하신다고 침묵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아니고. 근데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침묵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뭐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거는 나는 잠을 잘 자는데 우리 엄마 잠을 못 자 지금. 걱정돼서. 뭐 이것저것 불안한 거야. 남자 만나야 되는데. 얘가 어떨라나. 진짜 웃겨. 우리 엄마가 수척해지고 있어. 걱정되는 게 있긴 해요. 집이 걱정돼요. 왜냐면 반명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못 올렸어요. 제가 세대 분리를 못하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나가야 또 전세금을 받고 할 건데 지금 잘 나가지도 않는데다가 이제 반명이고. 반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밤의 이름이에요. 네, 본인 혼자서 계약했어요. 그 가족들은 그래도 다 지내기도 힘든데요, 계속. 거기서는 못 지내죠. 그러니까 빼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야 이사를 가는데. 그때 집 내놓고 나서 계속 안 된 거예요? 네, 계속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이게 빌라 전세 요즘 절대 안 나가고. 그래서 뭐 어머니가 막 사정 해본다고 집주인한테 뭐 얘기는 하셨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명의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계약이 당연히 그쵸. 만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런가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 띄고 그럼 집주인이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될걸?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고. 하긴
맞아. 그리고 가족들이 그 다음님 어쨌든 금융 기록이나 이런 거 네. 다 해야 되니까 네. 그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맞아요. 한 번에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행이고.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그 돈 그 사람들이 떼먹는 거 아니냐. 그거에서 근데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민지랑 진짜 무척 많이 했어. 아,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아. 강의를 얼마나 해줬어. 근데 그거 떼먹을 만큼 돈이 급한 사람들은 아니라서 자가도 있고 뭐 오빠는 교수고 이러니까 아니 그 언제는 얘기는 했어? 그게 얘기했죠. 네, 1억이 있고 6천이 있다. 오빠가 있어서 좀 세연이가 그럴 분은 아닐 것 같아. 웃으시는 분이 진짜 진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걱정은 되죠. 근데 밤님이 또 그 집단원 돈 받아가지고 주식도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집단한테 그 빚 있잖아요. 그거는 그걸로 아마 갚으면 될 것 그래야지. 같고. 그렇죠. 학자금만 남았는데 그건 뭐 가족들이 하겠지. 그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없어져요? 보낼 거야. 아. 상속을 안 받으면은 그냥 다. 그렇구나. 학자금이랑 이제 상속 받아야 할 금액을 대비해서 아마 가족들 결정할 맞네. 부모가 1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집이 반명이면 그게 더 많은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게. 명의가 아니라 전세권, 전세금. 어쨌든 네. 지금 전세금은 지금 밤님의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해서 받은 거예요. 거기도 대출. 근데 좀 그 만약에 부모님이 상속 포기하시면 그 돈도 포기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부모님이랑 잘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겠네. 복잡하네. 복잡해요. 복잡하지. 대출이죠. 대출.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신 친구들 중에서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걸 처리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 네, 요즘에는 그래도 그게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요. 네, 저도 아빠 할 때 했었는데 우리 아빠 또 막 호항에 하나, 막 안산에 하나 막 이래가지고 제가 고생했죠. 어디 싸돌아다녀가지고. 나라가 촘촘하다고 호락호락하지 않대요. 여신이는 좀 어때요? 아까 한 번 얘기하고 계속 가만히 계시네?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요? 네, K님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익숙해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저는 지금 병원 다니면서 환자분들도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정들었던 환자가 죽고 나면은 그것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간호차트 보다가 가끔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요새 안 오셔서 그냥 그러니까 뭐 잠깐 안 내려오시나 보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 되게 상관없는 할아버님들 돌아가신 게 힘들었는데 밤 죽고 나서 저는 적응이 안 되는데 정리됐다 그러니까 정리된 건 아니에요. 안 괜찮죠? 안 괜찮지. 그러니까 익숙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뭔지 아는 거? 이게 이미 겪어가지고 그냥 사이클만 아는 거지 전혀 익숙하지 않고 전혀 지금 약간 되게 나쁜 꿈 꾸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약간 되게 깊은 물 속에 있어서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웅웅거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저도 약간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사람들 보낼 때는 정말 혼자였어요. 정말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끽소리도 못 내고 우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있어서 위안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케이님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뭔가 마음을 받는 것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님한테 마음 표현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케이님이 답장을 저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어떤 마음이든 어쨌든 케이님은 듣는 게 더 좋고 그런 걸 더 좋아하고 그거에 더 힘을 얻는구나라는 사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케이님이 아니었으면 장례식장 가거나 했을 때 안 울려고 엄청 노력했을 건데 그게 케이님이라서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나라면 저는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 거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싫었을 것 같은데 케이님이 그러지 않는 걸 보면서 케이님이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봐주고 잘 받아주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게 저도 좋더라고요. 마음 줄 수 있어서. 그래요. 좋네. 좋네.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얘기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새벽님도 왔었는데 빈소에 오늘 안 왔네. 밤에 부모님은 좀 어떠셨어? 아휴 걱정이에요. 아휴 아버지는 뭐 완전히 뭐 너무 기력도 없으시고 그렇게 인사드렸는데도 그러시고 어머니가 더 어머니는 아예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못하시고 그 추석 때 음식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저도 같이 본 적이 같이 뵀거든요. 얼마 전에.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아니 그 반 가족들하고는 예전부터 그 같이 산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사드린 적이 있고 근데 어머니가 살 빠졌다고 너무 좋아하셨거든. 아파서 살 빠진 건데 모르시니까. 아픈 걸 알고는 계셨어요? 당뇨인 것도 몰랐고. 부모님 충분히 클 것 같아요. 그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전반적으로 좀 무심해요. 서로한테 연락을 잘 안 해. 그리고 그냥 잘 살겠거니 하고 잘 개입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관심 많이 안 주는데 그래서 더 아마 괴롭지 않으실까. 근데 난 조금 그 얘기 듣고 안심됐어. 그러니까 나는 반님 그 가족 히스토리를 잘 모르고 집단에서 얘기했던 것만 듣고 사실 아까 미신님이 DNR 했다고 했을 때도 저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DNR 도대체 왜 했냐고 어린데 되게 좀 무심하고 이상한 사람들인가 싶어서 너무 좀 내심 화가 나고 있었는데 듣고 나니까 그래도 반님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다행히 좀 안심이 돼요. 힘들어한다니까. 맞아요. 그러게 영양치료는 왜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 상황. 근데 계속 그냥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손만 붙이고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좀 이해했어요. 왜냐면 친구 중에 이제 뭐 가족 연명치료 때문에 가족이랑 싸우는데 친구는 안 하는 쪽이고 다른 가족을 하는 쪽이고 이걸로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그 친구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생각도 못했고. 근데 그게 클 듯. 제가 연명치료에 대해서 엄마한테 미안한 게 오래 누워 계시니까 이제 뭐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가래도 빼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너무 뭔가 덩어리에 뭔가 쑤셔놓고 쑤셔 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면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인간 존엄이 너무 상실되는 느낌이 들고 이게 워낙에 이번엔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길어지면 그 누워있는 사람도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가족들이 어떤 마음인지 게임은 알고 있어요? 오빠가 많이 울더라고요. 연락을 더 했어야 되는데 뭐 너무 나쁜 오빠였다고 뭐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부모님은 뭐 내색 그러니까 그 집안 대대로 내색을 안 해. 그런 유전자. 전부 다. 그래서 내색 안 하시지만 힘든 게 보이고 그런 정도. 근데 난 그래서 더 좀 걱정되는데. 좀 가서 좀 든 생각이 내가 부모라면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딸이 어떻게 살다 갔나? 물론 지금은 저 경황이 없으셔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렇게 계속 있으시면 더 힘들지 않으실까? 이렇게 힘들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딸 어떻게 지내다 간다고 케이님한테도 얘기 듣고 저는 가족이 걱정됐다기보다는 케이님도 걱정이 됐던 게 뭔가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나라면 너무 알고 싶을 것 같고 궁금할 것 같고 말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낮에 갔으니까 저는 이제 가족들 잘 안 오는 거고 제 예전에 친구네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언니 되게 32 이랬는데 제가 살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밤낮에 그냥 계속 울더라고요. 대성통곡으로 너무 갑작스러워서. 근데 이제 생각했던 분이 아니니까 뭐 전날에 조금 뭐 다른 날 많이 힘드시겠지를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심하고 좀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관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더 케이님이 걱정돼요. 가족들이. 그래서 저도 강민호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잘 모르겠어가지고. 가족들이 뭐라 할까봐? 아니, 돈을 안 줄까봐. 돈 안 줄까봐? 관계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뭐 알려고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건 맞지. 오빠가 다행히 있으니까 다행인데 맞아. 그냥 계속 걱정돼요. 오빠는 알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 집단 공개 영상도 알려줬어요. 난 그것도 좀 걱정되는 게
오해할까봐요? 오해할까봐. 아니 가족들이 이거 영상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보면 어떨까. 그거를 알려줘야 하나 아니면 가족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 수도 근데 오빠는 알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덧붙였어요. 가족들 얘기가 있어서 힘드실 수도 있다 덧붙였고요. 어차피 긴 영상은 좀 보기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좀 안 들리고 하니까 그 클립 위주로. 근데 이제 빚 때문에 와 이제 혼나고 그런 거 봐서 속상하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 혼낸 사람들. 나는 느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가라 그랬잖아요. 클래식장에서 누군가한테 가장 많이 욕을 하는 건 늘 스플린이던데. 네, 같이 살던 언니죠. 같이 살던 언니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사실 밤님이 지난주에 못 왔잖아. 그래서 집안에서 밤님 못 봐서 나는 밤님한테 우리 한마디씩 좀 인사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밤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도 하고 근데 밤님 이제 이번 주 노다지몰에서 밤님 클립을 다 올렸거든 집단인데 어쨌든 들어온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있잖아. 근데 마지막에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할 때 한마디씩 밤님한테 해줬으면 좀 좋겠어. 케이님이 마지막에 하고 딴 데부터 먼저 갑시다. 밤님이 퇴사한다고 글 올렸을 때 더 시간이 많을 줄 알고 부럽소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건강하고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던 게 그것도 댓글로만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기억하는 밤님은 참 사랑스러웠어요 진짜. 같이 처음으로 집단 중에 처음으로 같이 농담도 하고 웃고 그랬던 막연히 같이 함께 오래 같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더 빨리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 미안하고 나도 밤님이 있어서 참 힘이 되었고 고맙고 너무 보고 싶고 그곳에서 편안히 잘 있었으면 좋겠어. 진아야 사랑해. 다 했어요? 네. 할게요. 밤님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살고 갈 수 있어서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집단이 초반에 오면 늘 긴장된다고 하고 개인 상담 가끔 할 때도 긴장이 잘 안 풀어진다고 해서 그게 늘 마음 쓰였는데 잘 쉬고 편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K님이 어쨌든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엄마랑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고 계속 같이 식단에서 얼굴 보고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담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예전에 개인전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하셨다고 하고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더 일찍 퇴사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름의 이유가 지난주에 퇴사하셨다고 하셨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때 퇴사하셨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전에 한 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저는 그런 뭐 감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랄까 그런 용기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모두 다들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지낼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리고 K님이 계속 걱정이 되죠. 앞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는 좀 나아지셔서 더 행복한 일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갈게요. 저는 지금 회사를 25년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게 전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밤님이 이제 2년이 아직 안 된 상태로 그만둔다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참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제가 가늠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밤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밤님한테는 이 집단이 사실 어떤 종교 같은 느낌이라는 같은 거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이렇게 많이 집단에서도 밤님한테 많은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 알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없잖아요. 장례식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얘기,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가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담님이 들을 수는 없는 자리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부담한테도 좀 고맙고.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다가 간 게 좀 속상한데 어쨌든 이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또 K님은 계속 옆에 사람 같이 놓고 있고 일상을 놓지 말고 있으면 좋겠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나도 뭔가 가족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있으니까 알아줬으면 좋겠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그 옛날에 K님이 좀 많이 안쓰럽고 좀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 많이 믿고 네,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네. 저는 그 감님이 돌아가기까지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아침에 왔을 때도 그 명찰을 봤을 때 실감이 잘 안 나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팠는데 편안히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앞으로도 그 빈자리가 막 좀 오랫동안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여기 문화를 잘 몰라서 저희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하는 걸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내 밤님 마음은 그쪽이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왜 무서우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못 줬던 부분들도 후회되고 그랬어요. 어쨌든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K님이 많이 걱정되긴 해요. 그 집에 있을 때도 두 분이 있는 것도 여자분이어가지고 되게 무섭다 뭐 이런 말을 많이 기억이 나가지고 혼자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거기 안 계시고 이제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계획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히려 반대로 더 이제 다른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하는 이런 그런 말이 오히려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위안이 되고. 네. 이상입니다. 저는 밤님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밤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은 직접 해서 밤님이 이제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이 밤님의 종결 회개라고 생각하고 육성으로 대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K님과 같이 병원에 있을 때 K님한테 얘기를 들었었던 의사가 심정지가 왔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기보다 12시간을 버틴 걸 좀 알고 있는데, 이런 좀 밤님 모습이 있구나. 진짜 잘 버티는구나. 회사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사실은 만약에 나였으면 진짜 못 버티고 나왔을 회사를 밤님이 버티는 거였구나. 그런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책임감이 이 사람한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밤님이 저는 그냥 저를 위로하고 진짜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사는 게 다들 너무 저 빼고 다들 너무 힘드니까 저는 지구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큰 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일찍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실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받을 걸 별로 없나 보다. 라고 사실 혼자 생각해요. 난 엄청 착한가 보다. 왜냐하면 이 세상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감리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준 숙제를 또 풀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는 정말 마음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혜인이 많이 걱정될 것 같고 혜인이 주변 사람들도 다 혜인이를 걱정하고 있고 나도 걱정하고 있고 혜인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말도 하고 싶었어요. 반민이 생각하면 사실 다른 것보다 반민이 저한테 좋다는 말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제가 많이 생각해요.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나도 조금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말을 좀 작별 인사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냥 다시 올 것 같은데 특별 인사도 안 하고 간 게 너무 밉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참았는지 너무 미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밤이 그렇게 힘내서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밤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K님이랑 나무님이 항상 든든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더 힘을 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밤이 걱정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K님도 그렇고 나무님도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서로가 있으니까 근데 난 이게 작별이 나같지가 않고 그냥 거짓말 같아요. 영정사진 보고 너무 얼굴이 좋아 보여서 좀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꿈에 나오지 말라고 계속 영정사진 옆에서 얘기했었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나 좀 후회되고 그냥 꿈에라도 나와서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날 때마다 일기든 블로그든 편지 쓸 테니까 나는 진짜 작별 인사라고 생각 안 할래요. 그리고 K님이 아까 이미 겪어본 사이클이라서 그래도 좀 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나님도 얘기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K님이 잘 받는 재능이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밤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저는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밤 얘기하면서 다들 슬픈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밤 얘기 듣고 힘들었는데 한 주 버티고 나와서 집단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집단 때문에 우리 같이 해주는 집단원들 때문에 힘을 낸 거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수님이 옆에 있어서 나도 좀 덜 힘들 수 있었구나. 한 주 보내면서 우는 시간도 있었지만 한 얘기할 때 호수가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케이님한테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무님도 다행입니다. 밤님 살아서는 삶을 많이 응원했고 떠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 해주고 이렇게 밤님이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밤님이 떠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응원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가까이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밤님이 살아서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님 떠날 때 응원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응원하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고 나니까 사실 다 의미 없었던 건데 그래서 그냥 했던 말들이나 이런 뭐 밤님이 보여줬던 모습들 사실 이런 거는 밤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실 다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밤님이 여기 와서 같이 있었던 시간이 중요했던 거지. 뭐 이렇게 다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나도
나 좋아해줘서, 나 같이 있어줘서, 나 계속 응원해주고, 내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마웠어. 더 빨리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만들고 싶었던 영화나 찍고 싶었던 사진 다 찍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나도 네가 못하고 간 거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게. 너 같은 사람은 없었어.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이상해. 그러시고요. 마치겠습니다.